사실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오구 쌀피자로 확장을 하시다가 작년에 그 반올림 피자라는 곳에서 오구 쌀피자를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오구 피자라는 새로운 걸 가지고서 확장을 시도하려는 거고, 그 오구 피자는 반올림이랑 합치면 우리나라에 한 700여 개 정도? 굉장히 많대요. 약간 중저가형에다가 그런 가성비 위주의 피자들이거든요. 한국형 이제 웰빙 피자를 만든 시초가 여기에요. 그런 가성비랑 그리고 대중화는 확보가 됐는데 이제 고급화를 놓고 보자니까 거기가 아직 발전이 안 된 거죠. 그 타겟들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좀 오구 피자를 리브랜딩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만나게 됐어요. 원래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몇 군데 더 만나셨대요. 결에 맞는 업체를 계속 찾다가 홈페이지에 그 리브랜딩이라는 단어들을 그때 넣었었잖아요. 리브랜딩에다가 F&B 쪽으로 딱 특화를 시켜놔서 그 대문화문을 보고서 되게 반가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랑 한번 노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연락을 주셨고,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재밌게 이야기가 됐어요. 이례적으로 그날 미팅하고 바로 그날 오후에 그냥 같이 한번 해보자고 상무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됐죠. 오구 피자는 되게 많은 브랜드들 가운데 볼이나 쌀이나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천연 재료들에다가 우리나라 그 불고기나 양념이나 양파나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가지고 중저가형의 그 가성비 좋은 K푸드를 만들었던 그 브랜드인데 되게 오래됐어요. 오구 피자 같은 경우는 반올림도 그렇고 배달 위주의 피자집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빌라나 이렇게 주거 지역 주변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고급화를 만들려고 하니 지금의 모델로는 확장이 좀 어려운 거죠.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지인들이랑 오구 피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와인이랑 이렇게 페어링 할 수 있는 그 그림이 상상한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되게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매치하는 과정이 이번 프로젝트의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피자를 판매할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음식 자체가 새로워요. 피자에 도우 있죠. 도우를 이제 오븐에 구워가지고 반으로 잘라서 각종 재료들을 넣고 피자 도우 샌드위치를 만드는, 저도 아직 못 먹어봤어요. 바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아침 시간이랑 점심 시간 때는 그것들 위주로 판매를 하시고, 저녁에는 와인이랑 페어링 할 수 있는 그런 안주들을 만들어가지고 낮과 밤을 동시에 한번 운영을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태리 스러워야 된다 걱정이 좀 있었어요. 빨간색, 초록색 그런 색깔을 담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만 그래도 이태리의 장인이 만들 것만 같은 그런 공간들을 좀 요청을 하셨었고,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수제 같은 그런 샌드위치, 신선한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곳이고 와인이랑도 같이 소비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오늘 맞춰야 될지, 이태리스럽지만 또 너무 정통 인테리어는 아니고 모던하지만 또 전통도 좀 있어야 되고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은 제 백그라운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첫 그 사회식 생활을 애슐리의 브랜드를 만드는 이제 외식 그 디자인 팀에서 그걸 했었어요. 애슐리를 막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어깨 너머 선배들이 어떻게 좀 만드는지를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 프랜차이즈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그때 처음 경험으로 많이 좀 배웠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 이제 주임을 달고서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가 애슐리 퀸즈 압구정에 있는 1호점 그것들을 설계하고 만드는 작업들이었거든요. 시작을 이제 F&B 쪽 그 안에서도 가맹 위주로 하는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단언컨대 그 스튜디오 안에서 프랜차이즈의 생리나 생태를 가장 잘 아는 스튜디오라고 자부하거든요. 사회생활의 마지막은 또 그거랑 정반대로 스튜디오라는 굉장히 독립적인 단체에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는 좀 개인 이주들이 많았고 기업형보다는 컨셉을 독특하게 담고 굉장히 디자인스러운 그런 작업들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그래서 극명하게 느낀 거는 프랜차이즈 인테리어는 가장 중요한 게 상품성이거든요. 이 인테리어를 소비하는 주체 자체가 누군지를 보면 개인 매장은 손님들이에요. 손님들이 좋아하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 프랜차이즈의 인테리어는 손님들 전에 먼저 가맹점주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들이 인테리어 상품이 좋아야 그것들을 구매를 하고 그게 가맹으로 나타나야 손님들이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상품성을 정하는 데는 여러 기준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가격이죠.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그 비용 안에서 얼마만큼 예쁘고 다른 걸 만들어내는가, 주방이나 이런 설계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빨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희가 옷을 사러 이렇게 매장에 가면 수많은 옷들 중에서 그 옷을 고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상품성이라고 보거든요. 디자인이 만족됐거나 뭐가 만족됐거나. 프랜차이즈들 매장들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그 안에서 고객 점주들한테 픽 당할 만한 상품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가장 크게 다른 점 같아요.
프로토타입 완전히. 맞아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1호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잘 된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프랜차이즈는 확장을 하는 모델이거든요. 확산과 확장을 얼마만큼의 속도로 그리고 동일한 퀄리티로 유지를 하는가가 핵심이어가지고 먼저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것들을 확장하기 전에 다시금 한번 확장을 위한 그 다듬는 과정을 해요. 표준화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애슐리도 가만히 보면은 상권마다 돈을 많이 쓴 매장이 있고 돈을 적게 쓴 매장이 있어요. 청담에 들어가는 매장들은 당연히 그만큼의 돈을 많이 쓸 거고 어느 거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청담만큼의 인풋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상권별로 인테리어 비용별로 나누는 작업들을 매뉴얼화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1호점이 먼저 기준이 잡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세우는 것도 이 프랜차이즈도 개인이 이걸 준비하냐 아니면 그 기업이나 법인에서 이걸 준비하냐에 따라서 1호점의 모습이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진행했었던 그 리델리 샌드위치라는 곳은 사실 법인 단체이긴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셨던 그 베이커리 집을 연장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모델로 만든 건데 1호점을 만들 때 이게 어차피 사실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도 최소화해서 진행을 해요. 만약에 이게 정말 안 됐을 때의 최악의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같은 금액이었을 때도 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그 짐과 기업이 짊어져야 되는 짐은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낮게 해서 하지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모던하고 깔끔하고 브랜드스럽게 원하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의 많은 투자를 해요. 애슐리 같은 경우도 1호점을 만들 때는 돈을 절대 아끼지 않거든요. 마감재도 그렇고 생각했던 모든 걸 다 집어넣어요. 이게 잘 돼야 다음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프랜차이즈는 다음이 없거든요. 기업은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일단 이슈화 시켜놓은 다음에 어떻게 확산할지를 매뉴얼을 통해서 잡아나가는 거죠. 완전 반대예요. 지금 단계는 이 앞선 설계 브랜딩을 계약을 해가지고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설계에서도 이제 두 가닥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정말 인테리어, 공간 하나는 이제 브랜딩 작업이라고 해서 로고나 슬로건이나 패키지나 이런 그 2D적인 작업들을 많이 담는 건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은 보통 그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2D를 얹혀요. 사인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공간에 맞게끔 하시는데 사실 원래 정석은 브랜딩 작업, 2D 작업이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이 브랜드가 담는 본질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어떤 브랜드여야 하는지 한 줄로 나오는 게 슬로건이고 그 슬로건에 대한 그 내용들이 2D로 빠지면 사인이나 간판이 되는 거고 3D로 빠지면 공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단계는 저희가 계약 맺고 이제 그 브랜딩 작업 앞선에 어떤 것들을 만들지 추상적인 것들을 좀 다듬어가는 과정이고 그것들이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거기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와서 공간화 시키는 거예요. 전체 일정은 저희가 그 공간 브랜딩이랑 설계랑 한 달 정도 좀 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요. 2월 연휴 전에 오픈을 하는 게 저희 그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에요. 완전 시작 단계인 거죠. 근데 요거는 저희한테도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저희가 타겟팅 했었던 F&B 안에서도 리브랜딩을 원하는 고객들 가운데서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 계약하면서 바로 이제 프로젝트 마감을 다 했어요. 여기에만 좀 집중해서 정말로 하나를 좀 같이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저나 팀원들이나 정말 집중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단은 말씀처럼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태어나고 있고 기존에도 잘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피자집은 지금 그 오고 피자의 위치는 풀피자나 이런 종류들이랑 지금 같은 결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기까지 지금 만드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거든요. 더 프라이빗하고 더 이태리스러운 여기만의 공간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브랜딩부터 해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이거 플러스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패스트푸드라는 그 음식 문화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한번 좀 정의 내려보자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보통 패스트푸드는 시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봐요. 햄버거를 먹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점심에 정말 맛있게 맥도날드를 먹었어 라기보다는 우리 일단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햄버거를 때웠어 라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오고피자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음식들을 소비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음식들을 조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재료를 쓰고 이것들을 정성껏 시간을 담아서 피자를 만들고 이런 앞선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정성과 노력들을 좀 한번 어필을 해보자. 패스트푸드라는 게 단순히 빠르게 소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만의 시간과 정성을 한번 나타내자 라는 쪽으로 문화를 좀 새롭게 만들고 있고 다른 피자들보다는 좀 강력해지지 않을까.